호랭이 약사와 마음이 약손해 보면 약사. 건강한 여름을 위한 깨알 정보 탑 10. 이번에는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일 먼저 365일 필요하지만 여름철에 특히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이 실제로 몸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는 이제는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도 고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양제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고요. 강렬한 햇빛은 제가 이것저것 찾아봐도 그렇게 좋은 점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사실 뭐라더라? 햇빛 받는 이유가 뭐 살균 효과? 뭐 살균 효과를 위해서 뭐 바깥쪽에 뭐 해놓은 사람도 있고 뭐 태닝할 수도 태닝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모든 논문들이 햇빛은 받지 말아야 되는 요소라고 피해야 되죠. 무조건 피해야지. 그럼 뭐 외부 활동이 있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뭐 피부 상태에 나중에 10년 20년 뒤를 좌우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선크림이 피부에 침투하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반사판 역할과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에는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차량의 선택 역할을 해서 이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외출할 때 햇빛 받을 것 같으면 꼭 발라야 되는 거예요. 햇빛으로 이제 피부가 상하면은 일부 노화의 원인도 되고요. 심각할 경우에는 피부암도 이제 뭐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선크림이 좋은지, 약국에 파는 선크림은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하시는데 호랭이 약사님도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국 운영하면서 약국에서 주문할 수 있는 특정 선크림을 찾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마다 한 개 주문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주문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선크림 하나 더 주문해봤죠. 근데 확실히 발림성이 좀 편해요. 좀 가벼워.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 가게 제품에 비해서 좀 번들거림도 좀 덜하다? 약간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자체가 뭐 이제 뷰티샵에 워낙 밀리다 보니까 약국에 선크림 안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 아, 그렇죠. 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특징이 있는 제품을 약국에서 선크림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지. 네. 거기다가 제품 생산 라인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만든 경우가 많으니까 뭐 관련 라인으로 같이 품질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품질도 의외로 좋고 뭐 자외선 차단 효과는 뭐 네. 얼마나 좀 좋게 만들겠어. 네. 무엇보다도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장소와 이제 본인의 피부에 잘 맞는 그 선크림 바르시면 되는데요. 선크림이 이제 뭐 땀에 흐르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선크림의 원리는 실제로 피부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원리라 이제 가능한 얇게 펴서 바르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외선 차단제의 관장량은 약간 500원짜리 동전만큼이긴 해요. 꽤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위 500원짜리 동전 정도 바르시면은 떡이 지죠. 근데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팁을 드리면은 절반 정도 짜서 잘 바른 다음에 잘 두드려서 흡수를 먼저 시켜주세요. 이때 약간 손의 열기를 이용하면은 흡수가 좀 더 잘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마찬가지로 바르면 보기에도 괜찮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잘 펴서 발라서 문지르면 돼. 흡수될 그렇죠? 때까지 네. 계속 두들려서 문지르고 어른들이 막 이제 선크림으로 세수를 하고 나가잖아. 아, 네, 완전.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 의외로. 그 다음에 또 그 선크림은 뷰티샵에서 많이 구매하시는데 뭐 그것도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 아, 그렇죠. 어디서든지 구매하셔가지고 무조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고 이런 분이시면 약국에서 의외로 뷰티 상품을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좀 더 까다롭게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도 도움이 분명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땀에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피서지에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화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네. 일광 화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엄마들이 많이 했던 오이 마사지나 알로에 겔, 쿨링 효과가 있는 수분크림이나 수분팩 같은 것들을 잘 발라 열기를 식혀주시고요. 저는 사실 해수욕장 갈 때는 항상 화상 연고를 이제 꼭 가지고 가는데요. 약국에서 한 5,000원 정도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구아이 아줄렌 성분의 이제 화상 연고는 염증과 통증을 둘 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여름철 준비하신 분들은 꼭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철 피부관리 추천템을 약국에 있는 일반 의약품 형태로 소개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그 트란시노 의외로 효과 좋잖아. 아, 그렇죠. 너 예, 뭐 팔아본 적 있어? 네, 팔아본 적 있어요. 그거 먹어보면 피부가 그날 막 뽀얘진다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트랜시노 2가 나왔잖아. 네. 2보다 1만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용량은 똑같은데 하루 3번 먹었을 때랑 하루 2번 먹었을 때 효과 다르대. 그거 사람마다 좀 다르다니까. 그거 먹으면 얼굴이 정말 하얘진다대. 그 기미 생성 과정에서 그 생리 기전 중에 하나를 딱 끊어버리니까 네네. 확실히 뭐 개선을 도와줄 만한 성분이라 예전부터 인기도 많지. 거기다 뭐 미백 주사의 주성분인 글루타치온으로 만들어진 알약인 저하제약의 뭐 에바치온이나 동화제 아치온.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미백 효과가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극대화된 항산화 작용이 피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밝게 해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항산화 작용 말고 뭐 예전에 뭐 유명인으로 이야기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던데 고현정 씨가 예전에 뭐 토크쇼 나와가지고 자기 피부 그 동안의 비밀을 히터 안 켜는 거라고 했거든. 히터를 왜 안 켜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직방으로 이렇게 오면 네. 피부에 수분 말라가지고 건조해질까봐. 건조해질까봐. 그 다음에 자기들은 뜨거운 물로 안 씻는다 뭐 이런 말도 했었거나 아마. 네네. 근데 그거 이유 자체가 피부 관리가 수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건데 그래서 수분 크림을 잘 선택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대해서 또 한번 이건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 만한데 뭐 한미자약의 프로캄 시리즈에서 나오는 비타 선크림 이런 것들은 그 선크림 안에 비타민 D 유도체가 들어있어. 선크림 안에. 네. 그러면 그걸 바르고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더 많이 생길 거야. 거기에 또 피부 환경 조성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들어있고 네. 거기다가 또 신일제약에서 나온 티트리 선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티트리라는 말이 그게 밀착 추춤을 넣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밀착 추춤. 그러면 이제 쿨링감도 좀 강해지고 피부 영양 성분도 제공해주는 컨셉인데 둘 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적으로 되면서 영양소 공급도 동시에 해준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역시 약국 화장품은 이제 약국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화장품 가게보다 같은 용량의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고요. 혹시나 자신의 피부가 예민하거나 그러시면 약국에 들러서 약사님과 상담한 후에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뷰티샵 가기도 힘든데 약국에서 자외선 차단제 정도는 이제 준비해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매 여름마다 강렬한 햇빛만큼이나 우리의 피부를 괴롭히는 게 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름벌레, 모기. 뭐 마미약소님은 모기 잘 물리시나요? 네, 저는 모기를 한 번 물리면 한 10방 정도 물려요. 제 피가 뭐 엄청 맛있나 봐요. 이제 모기 이제 물린 데를 긁으면은 또 계속 긁게 되고 그러면 또 상처 나고 뭐 진물이 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여름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모기 기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바르는 제품과 벌레에 물린 이후 바르는 제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품을 선택할 때는 일단 바르는 부위와 연령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녹십자 서브쿨이라는 제품 있죠. 네, 서브쿨. 그 제품으로 효과를 너무 확실하게 보고 있어서 올해 여름이 두렵지도 않아요. 이제 물려도 돼요. 만약 심하게 물려서 내가 긁다가 여기 물렸구나 싶어가지고 발라도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한 3-4시간 뒤에 한 번 더 가렵거든? 네네. 한 번 더 바르잖아?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발라주니까 안 붙던데? 그냥 뭐 바로 내려가더라고. 물리고 바로 발라야 되겠군요. 바로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저는 이제 뭐 여름철 집에서 항상 홈매트 코드형을 이제 준비해두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홈매트를 제 얼굴 근처에 딱 붙이고 잠을 자면은 모기에 안 물리고 그 다음에 모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벽에 붙이는 형태가 아닌 코드 형태를 저는 사는 것을 이제 추천드려요. 그렇지. 그게 벽에 붙여놓으면 방에 있는 전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코드에 꽂아놨는데 난 물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코드를 길게 빼가지고 자기 쪽 내 몸에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 딴 사람은 물겠지. 코드형으로 사요. 좋은 방법이네. 요즘 또 향이 없거든 거기다. 액체형이. 그러니까 항상 그거 코드 2.5m짜리 1m짜리만 하고
아주 중요하다니까. 페메트린 성분이라는 거 이거에 아마 홈매트의 주성분일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사람한테 작용 안 해요, 얘가. 그냥 아예 원리 자체가 맞아요.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곤충한테만 작용하는 거라 가지고 포유류 있죠. 뭐 인간이랑 뭐 강아지나 또 내가 또 애견인이잖아. 그쵸. 나 강아지한테 영향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안 쓰지. 살충제는 의외로 좀 안전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안전하고. 그리고 저는 물놀이 갈 때는 피피젤을 밴드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제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많이. 네. 밴드 타입 제품은 향이 미치는 범위가 모기가 안 오기 때문에 네네. 팔에 하나 걸고 다리에 하나 걸고 발목에 그러면 진짜 잘 안 물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물리더라도 저는 안 물리거든요. 근데 바르는 제품은 몸에 이렇게 직접 발라보시면 발진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이제 모기 기피제가 이제 성분에 따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보통 모기 기피제로 사용되는 성분은 DEET라고 부르는 디에틸톨로아미드와 그 다음에 뭐 정향유, 그 다음에 이카리딘이 요즘 유명하지? 이카리딘이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DET가 원래 예전부터 가장 많이 쓰던 제품이라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6개월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12세 미만 어린이랑 12세 이상 사용법이 또 달라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10% 이하의 저농도 제품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12세 이상은 뭐 20cm 정도 거리 두고 노출 부위나 꽃이나 이런 데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저처럼 피부 예민한 사람은 네네. 저용량도 발라보니까 그 바른 부위가 빨갛게 다 일어나. 진짜 엄청 마렵더라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이거 미국에서 뭐 신경계 과민증인가? 네네. 뭐 그것 때문에 사용을 중지할지 말지 고민 중이거든. 그래서 저는 좀 이카리딘을 오히려 더 추천하고 있죠. 이카리딘 같은 경우에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최소한 15% 정도는 이제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이제 좋아요. 그다음 또 이카리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용기가 초용기가 아니라서 네. 비행기 탈 때 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외여행 갈 때도 좀 필수품으로 쓸 수 있지. 그리고 또 약도 이렇게 기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기를 정말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얇은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잘 때 모기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 되죠. 무엇보다 모기가 땀 냄새에 예민하니까 자주 씻고 닦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얼마 안 되는 모기 때문에 집에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집에 뭐 아이가 있지 않은 이상 약간 뭐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고생해요. 설치하고. 그렇죠. 네.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모기 제품만 사용하셔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이놈의 폭염. 이번 여름 화의 기운이 2개라서 진짜 더운 여름 온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자연재해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정말 여름 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워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름 온다고 하면 두려워. 네. 그러니까 증상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온열 질환은 대개 뭐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이제 응급 질환인데요. 증상은 이제 체온이 증가하면서 탈수나 의식 소실, 근육 경련, 두통 등으로 나타나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탈진이 심한 경우 과도한 땀과 구토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신까지 하시기도 하세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혈압이나 심장병,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젊은 분들이라면 부모님께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방법이라고 하면 뭐 너무 당연하지만 갈증을 안 느껴도 미리미리 수분 섭취. 물이 의외로 이제 열 보존율이 크잖아요. 그쵸, 네. 물 많이 먹어 놓으면 물 온도가 별로 안 바뀌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게 뭐 땀 흘리는 양마다 다른데 저는 한 1.5리터 정도 먹어주면 뭐 배도 좀 안 부르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페인 음료보다 물이나 스포츠 음료가 좋은 거고.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시원하긴 하지만 네. 먹는 수분량보다 배출되는 수분량을 더 많게 할 수 있어서 탈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그래요.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일단 실내에서 안 나가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집에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근데 혹시나 뭐 또 에어컨 없어가지고 집이 밖보다 더 더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과하게 혜택을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또. 그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네네. 그 창문만 이렇게 켜놓으면 바로 이제 에어컨. 바로 에어컨이 나오는 거지. 한 17도까지 내려가던데. 실외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도 꼭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평소에 뭐 다니시다가도 너무 더워 좀 어지럽다 하시면은 여름철 약국들 중에 더우면 쉬었다 가라 하시는 폰만 이렇게 붙여 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더우시면 약국 들어와서 잠깐 쉬고 물 한 잔 먹고 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물 대신에 이거 다른 음료 드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방문만 해주신다면 우리 약사님들 다 열심히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만약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옮겨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무겁잖아요. 아, 그쵸. 네,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 같은 걸 목이나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그런 이제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에 얼음을 대줘가지고 체온을 약간만 낮춰주거나 부채질을 해주는 것도 금방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주면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부분 알려주면 되게 좋겠죠. 경련 있으면 좀 마사지도 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도 많은데 이 당연한 걸 잘 몰라서 약간 좀 아는데 방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다들 기본이 되는 걸 잘 지키셔서 여름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온열이 아니라 냉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 수족냉증 심한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제 주변에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에어컨 안 켭니다. 추워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뭐 꽤 있어요. 실제로 뭐 수족냉증은 전 인구의 12%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수족냉증이 일종의 뭐 다른 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수족냉증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호랭이 약사님? 아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제가 이거 명의를 봤어요. 아, 명의를요? EBS. 아, EBS에서? 아니 EBS 명의에서 네. 이걸 하더라고. 네네. 아 이게 뭐 한여름인데 뜨거운 물에 막 이러고 있어. 이제 장난 아니고 네네. 막 이렇게 영상 찍어보잖아? 네. 그러면 손이 그 영상에서 낮은 온도 뜨는 거 있잖아. 뭐 파란색인가? 네. 손만 파래. 심각하더라고. 네. 그게 이제 뭐 레이너 증후군, 레이너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스트레스 받거나 외부 온도가 급격히 변하거나 이러면 손발에 관련된 뭐 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손발의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냉증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증 질환이거든. 이거 추워서 못 자 잠을. 한여름에도 추워서. 장판 키고 들고 자더라고. 이 정도로 심한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냉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한여름에도 얼어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가야 돼요, 병원. 혈류가 이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뭐 의미이기 때문에 신경장애나 뭐 고지혈증, 당뇨 환자처럼 순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병 환자도 그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쉬운데요.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뭐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족냉증 증상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시면 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수족냉증을 앓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아, 많거든요. 맞아. 네. 여성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임신이나 출산, 그 다음에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변하면서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일단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남편분이 와이프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럼 약사님도 그럼 평소에 이렇게 해주시나요? 저는 뭐 항상 뭐 최선을 다해줘. 네. 최선을 다해줘. 네. 저는 남자끼리 손 잡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벌써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심장약, 편두통약이나 뭐 이런 약물들 중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뭐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증상이 있는 경우는 뭐 해당 약물을 복용 여부를 이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수족냉증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특이한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특이한 견해요. 네, 그 혹시 간첩 리철진이라는 유호성 나온 영화 봤어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그게 아마 우리가 90년대 영화일 건데 90년대 제가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나도 한 4살 때쯤 봤을 거야. 네. 나도 90년대 태어났으니까. 저도 이제. 그치, 그때 좀 태어났잖아. 90년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왜 리처드 씨는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 네네. 맨날 만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할게? 제가 가슴이 따뜻해서. 아니, 가슴이 따뜻하면 가슴을 만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분 만나기 전에, 여성 만나기 전에 손을 꼭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손에 운동을 많이 하고 이쪽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게 확실히 열을 발생시킬 수 있게. 열도 발생시키면서 혈관도 강화되고 근육도 좀 생기고 네네. 그리고 손근육이 잘 안 생기잖아. 네. 없다고도 이야기하는 만큼. 근데 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연습하면 생기거든. 실제로 악력 좋은 사람이 특히 남성들이 수족냉증 있는 경우 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